한국은 대단한 나라 난리난 현지 상황. 뜻밖의 유럽국. 한국 최신 무기의 흥분. 한 이 보낸 의문의 FA-50. K2 한대. 최근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 군비 증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분쟁은 무기 수요를 급증시켰고, 이는 K방산의 수출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K9 자주포와 K2 전차, 신공 미사일 시스템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K방산의 대표적인 수출국으로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로 군 현대화에 나섰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체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K9 자주포 54대의 추가 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고 K2 전차와 신공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교육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K방산이 독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존 방산 강국인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업체들도 현지 생산 및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의 현지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어코스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유럽 국가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면서 자국 방산업계의 기술 발전과 유지보수 능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현재 K방산은 급격한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은 K방산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르포 독도함을 무인기 공격기지로 바다에서 더 빠르고 더 멀리 본다.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 해군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비행갑판, 배 위의 활주로, 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이륙하자 200여 명의 참관단 사이에선 환호와 감탄이 뒤섞였다. 약 200m 길이 활주로의 절반도 달리지 않고 이륙에 성공하면서다. 비록 우리 기업이 아닌 미가, 제너럴 어타믹스, 사가 제작 중인 모하비의 시제기를 날린 이륙 전투 실험이었지만 해군은 이를 통해 더 빠르고 멀리 볼 수 있는 무인기 도입,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그간 해군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운용한 적은 있지만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이 있는 대형 함정에서 이륙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독도함에서 만난 해군 관계자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고정익은 작전 반경이 크게 넓어진다며 이는 폭넓은 해상 작전을 벌일 수 있어 전시에선 북한 구역에서 정찰과 타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번 실험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전 등 현대 전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빠르고 민첩하게 투입되어 정찰과 타격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무인기 위력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험으로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빠른 속력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진 고정익 무인기 도입은 물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군 입장에서 이날 전투 실험은 모험이었다. 독도함에서 모하비를 이륙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더 넓은 활주로가 필요한 착륙을 실험할 순 없는 환경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부품을 경납고로 들여와 일주일간 배 안에서 조립한 뒤 이날 항공기 이송용 엘리베이터를 태워 비행갑판으로 올려 실험했다. 평상시 군용 헬기를 올리고 내리는 데 쓰였던 엘리베이터도 날개폭 16m, 길이 9m의 모하비를 옮기기 빠듯한 크기였다. 현장에서 조립 및 조종을 책임진 가사 관계자들은 모하비의 앞부분에 장착한 약 1m 길이 안테나 형태의 피토튜브 계측 센서를 경납고에선 떼어냈다가 비행갑판에 올린 뒤 다시 장착하는 수고를 감수했다. 엄밀히 말해 독도함은 모하비를 운용하기엔 작은 규모라는 얘기다. 갑판에서 이륙한 무인기는 1시간가량 독도함 해군항공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하며 동해 상공을 비행한 뒤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 그 사이 모하비 통제권은 독도함에서 해군항공사령부로 전환됐다. 해군항공사령부는 통제권을 인계받은 뒤 육상활주로에서 이착륙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 성공했다. 이번 실험 성공 여부는 우리뿐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관심사였다. 우리 군과 연구기관 관계자들 외에 주한미 해군은 물론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육군 관계자들도 참관했다. 가 측에서는 모하비가 미 육군의 그레이 이글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 공동개발과 효율적인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한화계열 방산기업 등이 가의 파트너사로 협력한다. 다만 실전 운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실험을 토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전 개념을 수립할지가 관건이다. 도입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현장을 찾은 양용모 해군참모 총장은 이번 전투 실험을 통해 무인 전력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전력을 조기에 도입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입 시기와 비용도 문제다. 모하비 시제품 개발 완료까지 4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군이 소요를 재개 도입하기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 비춰 2030년은 돼야 모하비 완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도입 비용은 대당 3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3.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완전 정보. 여러분은 마하, 막, 라는 단위를 들어보셨나요? 마하는 음속, 소리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속도 단위인데 마하 1은 약 시속 1220km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시속 610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해요. 일반 여객기가 마하 0.8 정도로 날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나시나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속도뿐만이 아니에요.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 중에도 자유자재로 경로를 바꿀 수 있어서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F1 레이싱카처럼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20년이 넘는 연구 개발 끝에 탄생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3단계 추진 체계인데요. 각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1단계에서는 나로우 위성 발사체에 사용된 고체 킥모터를 사용해요. 마치 우주 로켓처럼 강력한 추진력으로 미사일을 하늘 높이 올려보내죠. 2단계에서는 KTSM 로켓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에디드가 자체 개발한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이 극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특히 하이코어는 순항미사일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더 정확한 타격과 요격 회피가 가능해졌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에요. 미국도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하이코어 개발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에디드는 2024년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더불어 KF-21 전투기용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랍니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 시스템인 L-3E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하이코어의 성공적인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를 넘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극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첨단 소재 기술, 제어 기술, 추진체 기술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예요. 현재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하이코어의 성공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함께 응원해주세요.